안녕하세요. 우리 마음이 꼭 컴퓨터 운영체제, 그러니까 OS 같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잘 돌아가다가도 갑자기 느려지기도 하고 막 예상치 못한 오류창이 툭툭 튀어나오고 심할 땐 아예 다운돼서 멈춰버리기도 하잖아요. 바로 오늘 직장에서 자꾸만 버벅거리는 우리의 마음 OS를 어떻게 진단하고 또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지 그 특별한 사용 설명서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시작부터 정말 묵직한 질문이 우리를 탁 치네요.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면 삶이 너무 빡빡하지 않겠는가? 생각해보면 정말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는데 그 공간이 불행으로 가득하다면 삶 전체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 자료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행복한 직장 생활은 환경을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이해하고 제대로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그럼 그 마음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써야 잘 쓰는 걸까요? 자,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2단계 프로세스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바로 이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첫 번째 단계는 진단. 아니, 내 마음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하고 내 마음 속에 숨어 있는 버그의 원인을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설명서를 딱 펼쳐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아서 내 마음 OS를 최적화시키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진단하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찾는다. 아주 명쾌하죠? 그럼 이 프로세스를 실제 문제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많은 직장인들이 스트레스 받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 바로 상사와의 관계입니다. 이 첫 번째 모듈에서는 상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이 아니라 사람이 힘들다. 이 말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실제로 여러 조사를 봐도요, 이직 사유 1위는 거의 항상 직장 내 대인관계 문제라고 하죠. 이해관계는 복잡하게 얽혀있고 관계의 시작과 끝을 내 맘대로 할 수도 없잖아요.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숙제인 상사와의 관계, 이 2단계 프로세스로 한번 진단부터 시작해보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 진단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내 마음은 왜 상사와의 관계를 이렇게나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우리 마음속에는 상사와의 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대표적인 심리적 버그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경직된 전형이라는 버그입니다. 예를 들면 팀장이라면 당연히 카리스마가 있어야지 하는 식으로 나만의 이상적인 상사 모델을 딱 만들어 두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저 사람은 능력 없어 라고 단정해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권위에 대한 민감성인데요. 상사가 업무 확인차 물어보는 당연한 질문조차 나를 간섭하나? 못 믿나? 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을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다름에 대한 불인정. 나라면 저렇게 일 안 할 텐데 하면서 상대방도 나와 같을 거라고 무의식 중에 기대하고 업무 스타일의 차이를 못 견뎌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혹시 이 중에 좀 찔리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자, 이렇게 내 마음속 버그를 진단했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설명서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설명서에는 네 가지 해결책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상사를 파악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대하는 대신에 마치 내가 연구자라도 된 것처럼 상사의 특징이나 장단점, 업무 스타일을 데이터처럼 수집하고 분석해보는 거죠. 두 번째, 문제 영역을 구체화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상사가 싫어가 아니라 상사의 갑작스러운 업무 지시 방식이 나는 힘들다처럼 갈등의 원인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는 거죠. 세 번째는 맥락 속에서 이해해보는 시도입니다. 상사의 그 행동이 그냥 그 사람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어쩌면 그 사람이 처한 조직 내 위치나 압박감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정말 핵심인데요. 관계의 본질에 집중하는 겁니다. 상사와의 관계는 친구가 되려는 게 아니라 업무를 잘하기 위한 관계라는 사실, 이것만 기억해도 많은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진단하고 해결하는 프로세스는 비단 상사 문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직장인이라면 흔히 겪는 또 다른 버그들, 바로 경력 슬럼프와 불안 문제에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정말 내 길이 맞는 걸까? 특히 입사한 지 한 3년쯤 되면 이런 고민이 스물스물 올라오죠. 우리가 흔히 3년차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이 경력 슬럼프, 과연 그 정체는 뭘까요? 진단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단순한 에너지 고갈이에요. 몇 년 동안 정말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몸과 마음의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상과 현실의 충돌. 내가 꿈꿨던 멋진 회사 생활과
실제 내 모습 사이의 괴리감 때문에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진단은 세 번째예요. 바로 이 슬럼프가 성장을 향한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방식으로는 더 나아갈 수 없으니 새로운 변화가 필요해 라고 내면에서 보내는 아주 긍정적인 목소리라는 거죠. 자, 또 다른 아주 흔한 버그죠. 바로 불안입니다. 끊임없는 평가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직장인의 마음은 사실 늘 불안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실수하면 어떡하지? 성과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불안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 안에는 이 불안을 자꾸만 증폭시키는 세 가지 사고 패턴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최악의 결과 예상이에요. 작은 실수 하나를 가지고 이것 때문에 프로젝트가 망하고 난 회사에서 잘릴 거야 처럼 재앙 수준의 시나리오를 쓰는 거죠. 둘째는 낮은 자기 효능감. 나는 이걸 잘 해낼 능력이 없어 라면서 스스로의 가능성을 실제보다 훨씬 낮게 평가하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자의식. 항상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모든 신경이 곤두서 있어서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고 불안해지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마음의 버그들을 진단해 봤습니다. 상사 문제부터 슬럼프, 불안까지. 하지만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결국 딱 한 가지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당신은 당신 마음의 유일한 사용자입니다. 이 문장 정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직장 생활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바꾸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사용법을 내가 제대로 익히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죠. 내가 내 마음의 진짜 주인이 되어서 이 마음 OS를 직접 관리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 OS를 위한 최종 업데이트 프로토콜은 뭘까요?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자신을 관찰하기. 모든 변화의 시작은 내 마음이 지금 왜 이럴까? 하고 그냥 호기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둘째, 책임감 나누기. 모든 문제와 관계의 무게를 제발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동료든 친구든 전문가든 함께 나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셋째, 작은 행동 시작하기. 너무 거창한 계획 말고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전체 시스템을 바꾸는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휴식 허락하기. 컴퓨터도 가끔 재부팅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 OS에도 재충전하고 점검할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갱국이 모든 내용은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의 유일한 사용자로서 그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능숙하게 다루면서 직장에서의 행복을 스스로 찾아갈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당장 당신의 마음 OS 업그레이드를 시작하시겠습니까?